네. 다음은 SOAP인데요. SOAP은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EBXML에서 쓰이는 메시지 기술이에요. 아까 비교표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SOAP은 XML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해야 되고요. SOAP의 개념, 특징, 메시지 구조, 메시지 전달 과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SOAP은 XML과 HTTP를 사용해서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서비스하거나 분산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 프로토콜이고요. XML과 HTTP 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각종 컴포넌트 간의 호출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규약입니다. 그리고 SOAP은 원격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돼서 필요하고요. 기존 분산 객체 기술은 한계가 있었어요. 방화벽 통과라든지 상호 운영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그걸 극복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HTTP는 기본적으로 방화벽 통과나 상호 운영성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용이지 원격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용어로 설계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SOAP의 특징은 독립성과 적용성이 있는데요. 프로토콜 독립성이죠. 어떤 프로토콜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언어로 해도 되고요. 플랫폼이나 OS에 독립적이죠. 그리고 적용성은 방화벽 TCP를 피기백해서 다니기 때문에 방화벽 통과하고요. 그리고 호환성이 우수하다 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 일반적인 HTTP, SMTP, FTP 등과 결합돼서 쓸 수 있고요. MSMQ 프로토콜과도 결합이 가능하죠. 그리고 구조화 표현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보안 적용이 용이하고요. 이 구조화 표현과 보안 쪽은 구조화 표현 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안 적용은 SSL로 그냥 HTTP 보안을 해버리면 되니까 간단히 보안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요. SOAP의 통신 아키텍처 구성도의 구성 요소를 먼저 보시고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 하이브릿의 이 서버고요.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액츄얼 서비스,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고요. 이 통신 아키텍처는 SOAP 클라이언트가 SOAP 서버로 요청을 하고 SOAP 서버는 내가 이 요청된 기능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리스트를 뒤져서 해당하는 기능을 트랜슬레이터에 보내면 트랜슬레이터는 이 액츄얼 서비스가 알아먹는 프로토콜로 전환을 해서 요청을 하죠. 그런 방식이에요. 요 말이 그 이야기고요. 다음 장에 구성 요소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SOAP의 통신 아키텍처 구성 요소는 SOAP 클라이언트, SOAP 서버, 액츄얼 서비스가 있고요. HTTP를 통해서 SOAP 서버로 SOAP 요청 메시지 전송 및 SOAP 서버로부터의 SOAP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죠. SOAP 클라이언트는. SOAP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결과를 SOAP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 매니저 그리고 서비스 리스트 XML 트랜슬레이터로 구성이 되고요. 서비스 매니저가 요청 서비스를 리스트에서 조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해당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XML 트랜슬레이터에 요청내용을 전달합니다. XML 트랜슬레이터는 XML 구조의 SOAP 요청을 실제 서비스를 구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로 바꿔서 실제 서비스의 응답을 바꿔서 요청을 하고요. 이쪽 액츄얼 서비스에서 온 실제 서비스의 응답을 XML 구조의 SOAP 응답으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액츄얼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로서 XML 트랜슬레이터와 연동을 하고요. SOAP의 메시지 구조는 envelope, 그리고 헤더, body로 구성이 됩니다. envelope은 SOAP 메시지를 감싸는 가장 상위의 요소고요. XML 다큐멘트고 메시지의 시작과 끝을 SOAP 메시지의 시작, 끝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SOAP 메시지를 나타내는 상위 엘리먼트이고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틀을 정의합니다. 헤더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인코딩, 인증, 트랜잭션 같은 관리적인 문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SOAP body는 실제 전송된 메시지를 포함해서 모든 XML 데이터를 body에 담아요. 그리고 SOAP 메소드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필수 엘리먼트고요. 생략할 수 없고요. 요청할 때 요청을 웹서비스 이름과 매개 변수로 채워지고 응답 시에는 결과로 채워집니다. SOAP 메시지는 이렇게 노드를 거쳐서 리시버로 가는데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HTTP로도 가고 TCP로도 가고 MSMQ로도 가고 SMTP로도 간다. 여기서는 body는 그대로고 헤더만 살짝
바뀐다. 이런 말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SOAP의 보안점은 텍스트 전송을 함에 있어서 바이너리가 아닌 오버헤드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열어서 파싱을 해서 처리하는 성능 저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재전송이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내고 나서는 그 리스판스를 에크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고요. 각각의 서버에 대해 서비스 요청이 필요합니다. 여러 서버에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 요청을 못합니다. SOAP과 쿠바와 RMI와의 비교인데요. 얘들은 사실은 프로토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전용 프로토콜로 간주를 하시고 이거를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XML RPC나 이런 쪽하고 여기서 쓰이는 그런 프로토콜로 보시고 이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방화벽 통과 여부는 SOAP은 가능하죠. 그리고 얘는 안 되죠. 전용 포트를 쓰고 얘는 HTTP 포트에 얹혀서 갈 수 있으니까 전송 포맷은 텍스트고 바이너리고 빠르죠. 대신에 SOAP은 일반 인터넷 프로토콜을 써서 갈 수 있고요. 이 쿠바나 RMI는 인터넷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 글로벌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 같은 걸 써야 돼요. 상호 운영성에 있어서는 XML 기반이고요. 이거는 자체끼리는 상호 운영성이 되지만 타 플랫폼하고는 상호 운영성이 힘들죠. 참조 디렉토리는 UDDI를 쓰고요. 얘는 LDAP. 그리고 언어 기술은 WSDL, IDL을 쓰고요. 얘는 IDL을 쓰죠. 쿠바 쪽은. SOAP은 속도가 느리고 메시지 신뢰성 문제는 앞에서도 있었고요. 쿠바 쪽은 상호 운영성 미흡하고요. 방화벽 통과를 어려워하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SOAP은 웹서비스 EBXML 단넷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SOAP의 향후 전망은 웹서비스 핵심 기술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HTVI 기반을 제공하며 EBXML의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로 지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되고요. 기존 인프라, 그리고 전송 프로토콜과 같은 기존 인프라의 변경 없이 그대로 구형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